생각하는 SBS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사님 모셔보실 텐데요. 현재 광화문 센터 지역에서 현재 활동 중이십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최훈학 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사 최훈학입니다. 아까 그 신기영 강사께서는 차세대가 생각하는 SBS 비전인데 이번에는 50세대가 생각하는 SBS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제 이름이 최훈학이지 않습니까? 부르문의 배울학입니다. 부름 위해서 돈 벌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입니다. 자, 저기 그 행동하는 지수와 함께하는 행복, 이게 그 우리 광화문 센터의 모토입니다. 뭐냐? 알려고 노력하고 알게 됐으면 행동하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100만인의 행복, 이런 취지로 우리 광화문 센터의 모토로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모 그룹 금융기업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었고, 이후 그 신혼 3년 차죠. 3년 차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는 큰애만 있었을 때 큰애를 남겨놓고 20년 동안 혼자 처음에 갔었죠. 가서 일본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크게 이렇게 3개의 비즈니스를 했는데, 한류 콘텐츠 사업, 그 다음에 석탄 석유 자원 사업, 부동산 디벨로핑 사업.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석탄 석유 자원 사업 하신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은 절대 뜯어 말리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디벨로핑 사업도 뜯어 말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류 콘텐츠 사업으로 수십억을 버는 돈을 요거 2개 하면서 우리 황인주 사나이처럼 몽땅 까먹었습니다. 저희 그 집사람이 지금 회원이 됐는데, 집사람이 그 이남 사녀죠. 이남 사녀의 막내딸인데, 맨 이름 유보비 보혜 보희 보현, 요 그 네 자매를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귀한 집 따님인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쫄딱 망한 집안이었는데 저한테 그 흔쾌히 따님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큰형님한테 물어봤더니, 큰형님은 당시 건설 현장에서 조그만 회사 하는 건설사 사장, 둘째 형님은 별 볼 일 없는 선생님, 셋째 형님은 택시 운전사,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봉 제일 많이 주는 금융사의 이런 직원이니까 딸을 흔쾌히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요 2개, 일본 가서 2개 사업을 쫄딱 말아먹고 어느 날 출장 와서 내가 인사드린다고 혼자 갔었는데, 그 당시 얘기 안 했던 거를 몇 년 후에 저희 집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자고 있는 거를 장모님 저 개놈 새끼 때려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한 딸이 그 과부 만들까봐. 사실 그 장인어른 집안이 1930년 40년대에 이북의 평안부에서 광산주를 가지고 계신 큰 부호였습니다. 30년 40년대 배째를 끌고 다니는 그런 집안이었고, 거기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월남을 해서 강원도 신림에 그 큰 광산을 갖게 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시고 술 먹고 나면은 어허 자네 참 사람 좋네, 이 산 가지게 저 산 가지게 재산 다 까먹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몰락한 집안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집안의 귀한 따님을 저한테 했는데, 저 개놈 새끼 죽이지도 못하고 과부 만들까봐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었죠. 어쨌든 이 당시에 제가 쉽게 번 돈 쉽게 썼고 힘들게 번 돈 다 까먹어서 별볼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어떤 회장님하고 인맥이 돼가지고, 그 회장님이 제가 원래 금융업에 종사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저를 키워준다고 한국의 역삼동을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법인인데 한국의 역삼동이 한국법인에 제가 한국 법인장을 맡으면서 제 돈하고 회사 돈하고 같이 해서 들어왔죠. 제 돈도 수억 가지고 들어왔었죠. 그렇게 한 생활에서 회장님과 저의 그 충돌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고, 나오면서 지금 한 5년째 우리 그 심 교수님과 우리 그 이만기 센터장과 가끔 들리시는 김웅주 스폰서님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금맹이 아니시죠? 네. 금맹 아니시죠? 네.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상속시키는 금맹 아니시죠?
자, 그럼 금융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금융을 제가 일본서 직접 경험했던 거,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사업주로서 왜 그걸 참여해야 되는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이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하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 운영하는 프로그램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20위 안에 드는, 시총 20위 안에 드는 5개 은행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돈 벌죠. 돈 있는 사람도 이렇게 돈 법니다. 황유조 사람처럼 그렇게 돈 안 법니다. PPP라는 게 있습니다. Private Placement Program. 뭐 주식에 혹은 사채에, 회사채 이런 거에 사적 연고 모집이죠. 이거를 광화문이나 종로나 명동 일대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성공 못한 사람들이죠. 이거를 일본에서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주간 확정금리 24%를 지급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베스트 운영하신 분들이 나도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주간 확정금리 24%를 지급하는데 이 지급하는 내용을 매주 금요일 날 유럽 금융거래결제 네트워크인 유로클리어뱅크 벨기에 본사가 있습니다. 벨기에 본사에는 여기에 회원번호 집어넣고 보면은 24% 복리 이자를 준다는 그 내용이 발표됩니다. 확실하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하 24%. 계속 예탁하면은 우리 SBS에서 얘기하는 복복리가 진행되고 인출 희망제도 언제든 인출하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저희 친구 은행 지점장, 증권사 고위 간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유대계에서 운영되고 티어시트라고 우리 그 주민등록 원초본을 띄면은 자기 이력이 쫙 나오죠. 저 자금처분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처분이 뭐냐? 과거에 내 자금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 자료입니다. 이게 그 티어시트라고 하는 자금처분인데 요게 승인 나면은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근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최하 1억 달러부터 들어야 됩니다. 1,400억이죠. 우리 베스트를 보신 분 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게 PPP의 그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자, PPP. 자본가가 어떤 프로그램, PPP라는 거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법니다. 24%, 최하 24% 복리. 근데 이거는 원래 명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유럽 부흥, ERP라 그러죠. 유로피언 리커버리 플랜. 유로피언 명분을 만들려고 만든 프로그램이고 여기다가 자본가를 끌어들여서 높은 수익 주고 은행 수익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기금 가지고서 유럽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가 만든 물건을 유럽에 팔아먹고 수익도 나고 그 다음에 관세 철폐해서 미국의 어떤 금융활동을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현재는 아프리카 난민 식수 공급 사업이나 어린이 지원 사업에 이 자금 명분을 만들어 이 자금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분 있는 인류사회 공헌 자금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전 정권 문통 시절에 남북 화해 무드시에 한국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일부 지각 있는 우리 금융 전문가들이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뭐냐? 비무장지대 분단국가가 오로지 우리 한국뿐만이죠. 한국 북한이죠. 여기 비무장지대에다가 세계 평화의 장을 만들어서 각종 시설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북한에 철도 깔고 도로 깔고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서 이런 PPP를 돌려서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자라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 아마 보수주의자들 같아요. 반대로 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자, 이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 세상에 이런 걸 알아야지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실제 이거 가지고서 지지난주에 우리 이마기 센터장님 후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직원들하고 해서 이걸 설명을 해서 한 사람을 지금 베이직 2개 가입시켰고 베스트클론 1억 5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금리 24% 맞죠?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행에서 아까 5대 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합니다. 미디엄 텀노트, 롱 텀노트, 중기채권, 장기채권 이런 걸 100억짜리를 발행해요.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이걸 가지고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 10% 이상 그러면은 현금 58억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사간 사람은 10년 후에 100억하고 이자하고 받아 먹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걸 가지고서 BIS 비율 10% 이상 되면 레버리지 10배를 활용해서 580억 자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 굴리는 건 어디다가 굴리냐? MTN, LTN, FX, 선물, 옵션 이런 거에 자금을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굴려서 24% 최하 24% 공리를 지급하는 거죠. 자, 10년에 저거를 58억 현금 입금한 기관이나 개인은 175억 원금 이자 포함해서 받아갑니다. 이 계산식은 대충 이렇습니다. 보통 지금 코로나 이전에 저 미드턴 노트 중기 채권 같은 경우 연리 3%인데 연리 3%면 10년이면 174억의 수익이 생기죠. 그런데 발행 당시 할인 판매 당시에 58억 현금 입금했기 때문에 175억에서 58억 빼면은 117억을 상환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결과는 57억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57억의 이익 가격은 코로나 이전에 연리 3%의 중기 채권액입니다. 저기 장기 채권이나 FX나 선물 같은 경우는 3%가 아니라 더 크죠, 수익률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4% 플러스 더 줍니다. 보통 32%를 줍니다. 그런 세상이 있죠. 자, 이거 가지고서 아까 57억 이익 가지고 뭘 하느냐? 인류사회 공공기금을 하죠. 아까 명분이 있는 ERP. 만약에 우리 비무장지대에다 설치를 했으면은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비무장지대 남북 통일에 될 수 있는 뭔가가 마련이 되겠죠. 그게 좌절됐죠. 그 다음에 은행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거 자본가. 저도 여기 껴보려고 그때부터 아까 그 부동산 디벨로핑이나 요거 할 때 특히 요거를 신경 많이 썼고, 제가 아는 지인 회장님이 일본인이죠. 요 세 개에 요거를 저를 끄집어 들여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의 자산가 모상이 있습니다. 이런 대저택에 살고 있고, 자연이 보이는 노천 욕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스리랑카의 홍차 농장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분이고, 아시다시피 스리랑카의 홍차 이런 거는 영국이나 이런 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부러 영국이 뺏어갔죠. 그래서 하여튼 팔로는 항상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취미생활로 자기 창고에다가 수십 대 슈퍼카하고 클래식 콜렉팅카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인맥이 돼서 저하고 합쳐서 저는 금융업에 종사했고 금융을 조금 안다는 걸로 해서 콜라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티어시트 자금 초본을 은행에서 받은 거를 토대로 더 이쁘게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아까 그 5개 은행에 있는 그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 이 PPP 플랫폼 운영인이 그 자료를 검토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아마 없었을 겁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자금이 더럽대요. 이유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 출처 불명 자금 안 되고, 대출 자금 안 되고, 마약 자금, 매출 자금 안 됩니다. 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저는 이 세에 못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승인됐으면 초청장을 저한테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PPP라는 플랫폼에 입금이 되고 가동이 되고 주 24% 복리 유로 클리어뱅크에 매주 저의 24% 플러스 알파 대략 32%의 수익이 계속 뜨고, 그거 가지고서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일본에 돈이 없는 그 애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좌절돼서 다시 그 다른 그 어떤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역삼동의 그 여전사, 여신전문금융사 리스금융을 하게 된 그 법인장으로 이제 한국에 20년 일본 생활 잡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신전문금융사의 어떤 그 한국에서 전개 운동에서 저하고 일본 회장님하고 그 부딪히는 반대 속에 저는 김웅주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내가 생각하는 PPP가 뭔가 새로운 PPP를 조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월드 PPP가 아까 명분이 있다 그랬죠. 인류사회 공헌 명분이죠. 월드 PPP가. 근데 저는 아까 신희영 강사께서도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이 100만인의 서민 행복 공헌, 우리들의 명분입니다. 이게 일명 우리들의 PPP입니다.
이 주제로 저는 신규 회원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업 직원도 그렇고 금융사 직원도 그렇고 제 동생도 가입시킨다고 말씀드렸었죠 언젠가. 제 동생도 하나투자금융이라는 여의도 금융사인데 지금 베이직하고 다들임 지지난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설명을 하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할 일 없는 최첨단 금융산업에 종사하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대란시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이 12.6배. 그 중에 파생상품 FX 이게 금융자산 중에서도 증권채권보다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게 2008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죠. 망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1등 자리 맨날 뺏기기 두려운 넘버원이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옴니원 기업입니다. 보건 회원님들 사업주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이 회사야말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옴니원의 기업입니다. 전 세계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에 제가 알기로는 시야가 90%?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려면은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젊은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는 교육기업입니다. 3기 차세대가 진행되고 있죠. 자, 우리가 향후 살 수 있는 비결은 첨단 금융 인재 양성뿐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청년몰 안 되죠. 푸드트럭 안 되죠. 청년몰에 매년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청년 육성을 해가지고서 청년 없는 청년몰이 되고 과반수가 망했습니다. 여기 청년몰에 있는 친구들, 푸드트럭 모는 친구들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 참 많습니다. 왜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 유대인들처럼 13살에 독립시킬 때 2천이고 4천이고 주는 그런 작업을 왜 안 하는지, 나라에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거예요. 자, 그럼 차라리 이동 가지고 수백억 가지고 베스트에 잡아 돌렸으면은 여기서 돌리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런 걸 제가 생각합니다. 자,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25% 이상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빨리 금융 쪽으로 턴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장님의 그 철학과 기쁘신 뜻은 제가 우리들의 PPP라고 하는 거와 너무 부합하고 일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도 계속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ESG 경영하는 창조입니다. ESG 경영이 뭐냐? 예전에 기업이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 인바이러멘탈,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요거 세 개를 같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어디서 자주 보셨다시피 우리 회사가 바로 이 ESG 경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환경 보호하는 회사죠. 우리가 뭐 오염하는 그런 회사 아니죠. 그 다음에 장학재단과 차세대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회 공헌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객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윤리 경영을 하고 있죠. 우리야말로 진정한 ESG 기업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으니, 야, 요런 세계도 있다는 거, 24%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행동을 해야 되죠. 100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알면서 안 하는 거는 나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았으니 행동. 제가 알았으니 이러면 여러분 행동하자. 뭘 위해? 그러면 100만인의 행복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알았으니 행동하자. 뭘 위해? 100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한 PPT를 통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주신 최문학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의 어떤根本기초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